네 번째 영상. 이제 웬만하면 이 일대를 다 동거라고 보여야 되나. 더 이상 길이 없네. 내려가서 바이크 세우는 곳에서 반대편 산 쪽으로 등산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올라갔다 온다. 두 번째 안. 만약 길이 없다면, 아니, 이게 첫 번째 안일 수도 있겠다.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던데 계곡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온다. 계곡이 수풀이 우거지지 않았다면, 만약 계곡이 수풀이 우거졌다면 바이크 세우는 곳 반대편 산 쪽으로 산길이 있으면 그곳을 올라갔다 온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이 부적합하다면 세 번째 안. 여기에서 발길 따라 주변 가까운 수로 이동하면서 혹시 탈만한 산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올라갔다 온다. 만약에 세 번째 안도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냥 오늘은 일찍 하산해서 이 주변을 드라이브 하다가 숙소로 귀가하는 것으로 네 번째 안으로 한다.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첫 번째 안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계곡 따라서 올라갔다 온다.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역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뭐 개중에는 어떤 특정 조직의 리더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딱히 그런 경험이 뭐 부족했던 사람도 있고, 그 특정 분야라는 게 뭐 경제 쪽이었느냐, 법 쪽이었느냐, 아니면 정치 쪽이었느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경제나 법과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폭넓은 정치 쪽에 포괄된 리더자이기 때문에 특정 법 쪽에 관련해서 남다른 경험과 조회가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못 될 것 같고, 경제 쪽에만 또 치우쳐 있었다면, 정치를 잘 모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게 나름대로 왜 어디를 가든 그런 텃세가 있기 마련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설명하기 힘든 규칙 같은 게 있거든. 감각적인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아는 거지. 밑바닥부터 그걸 경험하고 올라온 사람들은 아주 세세하게 아는 거거든. 그래서 군대의 예로 들면은, 그냥 군대라는 건 이런 규칙에서 움직인다라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온 소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서 밑에 부대원들을 통솔하는 것과, 일반 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사 다뤄서 중사 상사를 단 이런 또 위치에서의 그 상사가 밑에 소대원이나 중대원, 대대원들을 지휘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일개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솔이 수월한 반면, 그것들을 실경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론 이건 뭐 내 경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군생활을 오래 한 병장보다도 이제 갓 소위 달아가지고 소대장으로 온 몇 개월밖에 안 된 소대장이 아무리 그런 교육을 받았어도 판단력이 적어도 2년 가까이 한 병장이나 상병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뭐 무슨 명령을 내리면 이게 우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된다. 이 군대라는 건 특수한 또 사회라서 아무리 사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군대에서는 다 멍청해지거든. 이등병은 그냥 이등병 뿐이야. 군대에서 짬밥 경험이 없으면 뭘 시켜도 똑바로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이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니야. 굉장한 그 판단력과 두뇌 회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하물며 이런 조직도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자로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아예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선 속속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올라온 사람은 더더욱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런 리더자가 통솔할 때는 훨씬 더 잘 통솔할 수 있겠지. 물론 그 통솔하는 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조건은 그런 조건일 때 더욱 유리하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대적인 대통령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정 분야에서 살다가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솔했었지. 그 중에는 뭐 약간 특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황 자체가 어쨌든 그 다들 나름대로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이면에 있는 뭐 함부로 밖으로 꺼내놓기 어려운 자신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꼭 한 나라를 다스려서 멋진 대한민국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이면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냥 순수하게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래서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만, 물론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문득 그렇게 묻고 싶어진 거예요. 요즘 AI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논리적인 답변을 잘 주니까 AI에게 물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적합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요목조목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그대로만 실천하면 되는 문제거든.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세상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란 게 나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것들은 각자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어떤 답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기에 올바른 답안이라는 게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현실은. 때문에 융통성이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즉흥적인 그런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등등,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옛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다.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 옛날은 말 안 들으면 권력이 워낙에 막강했기 때문에 무력이라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다.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말만 막강하지, 뭐 막강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틀렸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옳다고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틀렸다고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틀리든 옳든 뭐 하자고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동조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 일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기 힘든데 제대로 될 리가 있어?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 해도 모두 100% 동의하고 거기에 열정을 바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은 잘 될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내가 볼 때 차라리 예전처럼 막강한 권력 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웃긴 거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으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참 얘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되고 전술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밑바닥부터 경험에서 올라왔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현명하게, 어차피 대중은 아둔하니까, 알고 보면 아둔한 거거든. 그러니까 대중이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니 대중은 똑똑할 수가 없는데 리더자가 특출나게 똑똑해 줘야 되는데, 어렵다. 어려워. 어쨌든 내 생각은 그래. 다수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소수가 맞다고 한다면, 물론 다수가 맞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소수라도, 아니 혼자 맞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하면 뭐 그건 조금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아니 사실은 그것도 말이 된다고 난 보는데, 다수가 다 틀렸다고 해도 혼자 개인은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밀어붙이잖아. 그래서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잖아. 그러면 개인 그걸 판단하는 리더자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막강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완벽하게 한다면 그것이 모두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대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맞게 된다.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그가 무슨 어린아이처럼, 아니 좋아, 설령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생각으로 그걸 밀어붙였다 할지라도 그건 맞는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이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것일지라도 한 사람의 리더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 생각대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 생각대로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 거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한민국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아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어떤 이렇게 하는 점이 있으면 해롭게 하는 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을 수는 없어. 차라리 그러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으면 아무 변화도 없고 결국 뭔가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롭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 이거 아까부터 내가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 틀렸든 맞든 그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해로운 점은 있겠지만 해로운 점에 대비해서 이로운 점이 반드시 발생한다. 자꾸 반대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로운 점도 없고 해로운 점만 생기는 거잖아. 하다가 말았으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해로움이 발생하는데 그게 완성이 돼야 이로운 점을 끌어낼 수 있을 텐데 이로운 점은 하나도 못 끌어내고 해로운 점만 생겼으니 그게 왜 그래? 주변에서 틀렸다 하고 반대를 하고 결국은 완성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로운 점만 생긴 거 아니야. 해로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것이든 이로운 점이 있다니까. 그걸 이로운 점이 언제 생겨? 모두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완성해 냈을 때 생기는 거잖아. 완성이 전에는 그 이로운 것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해로운 점도 나타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해로움만 경험하고 생겨나고 이로운 점은 생겨나지 않으니 이로운 것을 취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해로운 것들을 감수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제발 좀 반대 좀 하지 마. 그럴 거였으면 왜 리더자를 뽑았어? 리더자를 뽑았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그냥 놔둬. 끝까지 가게. 그럼 반드시 이로운 점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건은 해로운 점만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로운 점이 있다. 그냥 우리가 해롭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반드시 이로운 점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끝까지 놔둬봐. 놔두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겠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면은 아무런 도움도 못해. 쌀만 낭비되고 먹을 수도 없고 거기서 쓸모도 없고 죽이 됐으면 죽이라도 먹지. 밥이 됐으면 밥이라도 먹고. 나는 밥을 먹고 싶었는데 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죽이 먹고 싶은데 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먹을 수는 있잖아. 근데 먹지도 못하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은 그 리더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늦어져 타서 돌리는 게 아닐까. 그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기엔 우리 모두들의 책임이다. 그 과정 속에서의 그런 것들만 판단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의 좌절못만 자꾸 파헤쳐를 들려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믿고 리더자를 뽑았으면 끝까지 가기는 좀 제버려 내버려 두어라 좀. 나는 이런 생각이다.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야? 세상엔 답이 없는데, 세상에는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어. 하다가 말면 그게 모두에게 손해야. 그냥 하게 놔두어 제발 좀. 왜 참견이야? 참견할 거면 뭐할로 뽑았어? 뽑지를 말지. 참견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참견을 하고 난리야? 그게 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의 피해가 볼 것 같고 자신한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다들 참견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피해가 될지 몰라도 그 피해를 견디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반드시 그 피해만큼 보상이 따르는 법이야. 물론 누군가에게는 당장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하고는 다른 상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달라진 상태에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결과가 뜻한 대로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낭비가 되고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낭비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제인 거고, 수치스러운 거야 국가적으로도.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결국은 편견적인 생각이잖아. 자기 개인적으로 당장에 손해가 오면 싫어하는 것일 뿐이잖아. 머리가 좁아서 조금 계산해봤더니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반대들을 하는 거고,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반대하는 거잖아. 근데 그 반대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다. 뭐 심심해서 할 일 없어가지고 한 나를 리더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까?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들이나 판단들이 바보 같다라고 하고,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렇게까지 판단할지 몰라도 끝까지 안 가본 거잖아. 그냥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럴 것이라 예측한 것 뿐이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제발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일단 저쪽으로 새로운 길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다. 한 시간 내지 2시간을 더 산을 탔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네. 아, 저 계곡을 따라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딱 1시간만 올라갔다 왔으면 좋겠네. 물이 하나도 없네. 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꼭 이런 데 오면 이렇게 평지가 있단 말이야. 집터도 아니고. 이런 데 평지가 있을 리가 없는 게 이상하잖아. 인위적으로 만드는 평지인데 집터라는 거지. 계곡에 물이 없는 게 아쉽네. 세수 좀 하려겠더니. 간혹가다 물이 보이긴 하네. 원래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물이 있어야지. 근데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 하는 사람들이 5시가 다 돼가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네. 1시간이 다 되겠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더위를 식히고 있네. 딱 그 길이치에 꼭 묘하게 딱 길이치에 세고 센 차이도 많을 텐데. 아, 딱 좋은 자리인데. 내가 탐을 내면 동물도 탐을 내는구나. 여기도 딱 좋은 자리다 싶을 때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얘긴데, 바위가 미끄럽다. 흐르는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너무 욕심을 부렸나? 물이 흐르기를 바라는 건 욕심인가?